오늘 다뤄볼 자료가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비즈니스 블로그 글인데요.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은 오르고 유가는 뚝 떨어지고 이게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뒤죽박죽 섞여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핵심을 좀 짚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그 길잡이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숫자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미국이랑 한국 증시 반응이 달랐는지, 또 왜 테슬라는 혼자 다른 길을 갔는지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고용지표부터 좀 보죠. 이 부분이 저도 제일 헷갈렸는데, 아니, 11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6만 명 넘게 늘었으면 상식적으로 실업률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실업률은 4.6%로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늘었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고용된 사람 수는 늘었는데 실업률도 같이 올랐다는 거는요. 고용시장의 안정성 자체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아, 안정성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안정적인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곤란한 신호고요. 아, 그러니까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근데 그러면 사람들 실질 소득은 더 불안정해진다는 건데 자료를 보면 물가 압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이건 정말 우려스러운 조합인데요. 맞아요. 바로 그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오르는 그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들 긴장하는 겁니다.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내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데 갑자기 국제유가는 4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물가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건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거다. 그래서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해요. 아,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공포. 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 같은 공급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는 비관론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글로벌 변수들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냥 혼조세로 그쳤는데 유독 코스피는 4천선이 무너지면서 2% 넘게 급락했잖아요. 왜 한국 시장이 유독 더 큰 타격을 입은 건가요?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글로벌 변수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날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무려 1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1조 2천억이요? 와. 네, 여기에 AI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핵심 성장주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와,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 테슬라는 사상 최고가인 489달러를 찍었다는 게 이게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이 나타나요. 시장이 이제 테슬라를 더 이상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전기차 회사가 아니면 그럼 뭘로 보는 거죠? 바로 플랫폼 기업으로요.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봇택시 시험 운행이 공식 확인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테슬라가 차 한 대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수많은 테슬라 차들이 만들어낼 자율주행 데이터와 구독 서비스, 즉 이 플랫폼의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로보택시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네, 제조업의 가치 평가 방식하고 플랫폼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시장은 테슬라를 후자로 보기 시작한 거죠. 결국 오늘 자료의 핵심은 시장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경고 같네요. 고용 숫자 뒤에 숨은 질의 문제, 유가 하락 뒤에 숨은 수요 둔화의 공포처럼 이제는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들지 않으면 진짜 흐름을 놓치게 된다? 뭐 이런? 정확한 요약입니다. 거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자료는 불확실성 그 자체를 하나의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정답 대신에 매일 이런 힌트들을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이 청취자분의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오늘 살펴본 테슬라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체들 중에서 이런 극적인 가치 재평가를 받을 다음 주자는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이나 데이터 속에서 플랫폼의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